있는데 양수가 타졌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떡해요. 몇 개월이에요? 환자기야. 첫째예요 혹시? 아니요, 둘째, 셋째, 둘째. 셋째예요. 둘째예요. 어머니 만삭이고 양수 파열된 거는 지금 들으신 건 출산을 앞둔 산모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 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1년간 광주광역시 구급 출동 통계에 따르면 총 출동 건수 69,400건, 그중 임산부 관련 출동이 145건으로 이틀에 한 번 임산부 관련 출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산부 관련 출동을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빛이 보이는 순간, 현장 응급분만을 강의할 광주소방학교 나선영입니다. 안전! 저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3년차 구급대원입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만여 건의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그중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아이도 받아봤습니다. 또 아이도 낳아봤습니다. 2번이나요. 오늘 교육은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쉽고 현장감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어떤 상황일 때 현장에서 응급분만을 결정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번째,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만 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응급분만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응급분만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침착하고 자신 있게 분만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 배운 분만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만 과정은 분만 1기, 2기, 3기로 나눠졌다고 했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2기 중에서 분만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배림과 발로입니다. 배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모의 배에 힘이 들어감에 따라 아이의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상태고, 발로는 아이 머리가 나오기 직전 자궁 입구에 끼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림과 발로의 상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응급분만이란 무엇일까요? 분만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장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초산부의 경우 분만이 느리게 진행되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는 분만의 진행이 빠르고 진행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만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통 간격과 배변 느낌을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요. 산모분, 지금 진통 간격이 얼마나 돼요? 혹시 똥 마려운 느낌 들어요? 이때 산모가 배변 느낌이 들고 진통 간격이 30초에서 1분 사이라면 꼭 현장에서 직접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지 확인, 배림이나 발로 현상이 보인다면 응급분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분만이 아닌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의 발 또는 엉덩이가 보이거나 탯줄이 먼저 나와 있는 비정상 분만 상황이라면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분만을 유도하다 산모나 아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의 발 또는 엉덩이, 탯줄이 먼저 보이는 상황이라면 현장 분만이 아닌 병원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현장에서의 응급분만 어떻게 준비할까요?
산모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기 머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아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아기 여기서 낳고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산모분 동의하시죠? 자, 그럼 저 따라서 호흡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산모에게 현장 분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분만 장비를 준비합니다. 분만 장비는 보시는 것과 같이 흡인기, 탯줄 클램프, 보온포, 산모용 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장비인 흡인기와 탯줄 클램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장비가 흡인기인데요. 입과 코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비입니다. 사용 방법은 누르고 입에 넣고 떼고인데요. 누른 상태에서 아이 입에 넣고 떼주면 스포이드처럼 이물질이 쏙 빨려 들어가겠죠. 탯줄 클램프입니다. 아이의 혈액이 태반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탯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벌어진 이 사이에 탯줄을 끼우고 꽉 눌러주면 됩니다. 클램핑된 모습입니다. 산모가 안정되고 분만 장비가 준비되었다면 응급 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사람이 직접 분만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습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찍은 영상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애기 머리 나왔어요, 엄마. 자, 애기 머리 나왔어요, 엄마. 조금만 힘주세요. 네, 어깨 나와요. 애기 어깨 나왔어요, 엄마. 애기 다 나왔어요, 엄마. 애기 팔, 다리 다 괜찮아요. 애기 울음 잘 울고 있네요. 애기 닦을게요. 자, 석션 할게요. 탯줄 클램프 할게요.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급분만 3단계 처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치법은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 첫 번째, 닦아주고입니다. 양수에 젖어있는 아이는 매우 미끄러울 뿐더러 체온 손실이 빠르므로 보온을 위해 닦아줘야 합니다. 이때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물기를 제거하듯이 살살 닦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흡인하고입니다. 아이가 숨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입과 코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때 입을 먼저 할까요? 코를 먼저 할까요? 정답이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요? 맞습니다. 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를 먼저 흡인할 경우에 재채기 하는 것처럼 입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입안에 있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클램핑입니다. 아이의 위치가 산모보다 높게 올라가게 되면 아이의 혈액이 태반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클램핑 해주는데요. 첫 번째 클램핑 위치는 아이 배꼽에서 한 뼘, 아이 배꼽에서 한 뼘 15cm 위치의 클램핑. 두 번째 클램핑 위치는 첫 번째 클램핑에서 아이 방향으로 5cm 위치에 클램핑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5cm 어떻게 재실 건가요? 손가락? 여기 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클램프의 길이가 5cm입니다. 길이 쉽게 잴 수 있겠죠? 네.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 다 같이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좀 가까이 옮기겠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 방지 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네요. 닦아주고 머리, 가슴, 다리 순으로 살살 닦아주고 두 번째 흡인하고입니다. 누르고 입에 넣고 떼고 쭉 누르고 코에 넣고 떼고 쭉 누르고 코에 넣고 떼고 쭉 마지막 클램핑입니다. 첫 번째 클램핑 위치는 아이 배꼽에서 한 뼘 약 15cm 위치의 클램핑. 두 번째 클램핑 위치는 첫 번째 클램핑에서 아이 방향으로 5cm 위치에 클램핑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여기 안경 쓰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가방에서 마네킹과 실습 장비를 꺼내 주십시오. 같이 장비 확인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장비 확인하겠습니다. 보도 책상 위에 보온포를 펴고 마네킹 실습 장비 한번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자, 아이 닦을 수건. 네. 다음에 흡인기. 탯줄 클램프 2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혹시 장비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확인하셨죠? 네. 장갑은 감염 방지 장갑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과 맞춰서 실습할게요.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나왔네요. 네, 닦아주고 두 번째 흡인하고 흡인은 누르고 입에 넣고 떼고 네, 누르고 코에 넣고 떼고 콧구멍 2개, 코는 2번입니다. 코에 넣고 떼고 자, 클램핑. 첫 번째 클램핑 위치 한 뼘 약 15cm 위치. 탯줄 좀 당기시면 안 되거든요. 예. 자, 두 번째 클램핑 위치. 첫 번째에서 아이 방향으로 재셨어요? 예. 아이 방향으로 5cm. 네. 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으면 아이를 보온포에 싸서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네, 따뜻하게. 혹시 아기 안아주실 때 머리 받쳐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좀 해보니까 잘할 수 있을 혹시 것 자주 연습하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있게 참여해주신 분께 제가 포장까지 잘 된 산모형 미역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높이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만이 임박한 증상 중에 아이의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너무 잘 가르쳤습니까? 정답은 1번 배림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산모를 만났을 때 배림 현상까지 분만이 진행되었다면 응급분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응급분만 3단계 처치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손가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자, 정답은 2번.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입니다. 응급분만 3단계 처치법.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현장 응급분만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어디 아프가 평가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꼭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어날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나갔던 분만 출동을 생각하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긴장감, 또 감동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 분만 현장에 출동하게 되고 자신 있게
응급분만을 수행한다면 산모와 함께 제가 느꼈던 생명 탄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닦아주고 흡인하고 클램핑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선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심사위원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뭐 저기 강의 주제가 몰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주제라 일단 교육생들의 몰입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시작하시는 강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프레젠테이션 자체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저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하셨어요. 네. 중간에 실습 내용도 잘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감성까지 잘 터치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잘 구성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네.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산모가 굉장히 흥분했었을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는데 네. 조금 기대하면서 봤었는데 이렇게 쑥 지나간 부분이 뭐였냐면 그 산모와 나누는 대화가 있지요. 네네. 그거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태를 확인하는 대화도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돼 있는 게 있나요? 100% 매뉴얼화된 건 없고요. 현장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긴박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네. 현장에 출정했던 대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조금 좀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예시를 담아서 교육생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네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콘텐츠는 몰입도를 갖고 있어요. 몰입도를 갖고 있는데 매뉴얼로 아까 3단계를 설명해 주셨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익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뭐 수많은 그 실수라든가 네. 혹은 이렇게 오시범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그 수업 그 컨텐츠 중간중간에 풍부하게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그걸 더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보강을 해주시면 뭐 100점짜리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